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오랜만에 메이크업 팁 영상으로 찾아왔는데요. 요즘 토마스 상이라고 부르는 약간 얼굴에 살이 많고 부어 보이는 얼굴상을 위해서 그런 단점들을 커버하고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메이크업 꿀팁, 꿀템들을 준비를 해봤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저를 이렇게 보시기에는 되게 그런 상 같지 않아 보일 수 있는데 제가 지금 굉장히 이렇게 메이크업도 하고 세팅돼 있고 조명도 이렇게 딱 켜져 있는 상태라 그렇지 저도 그냥 얼굴 엄청 부은 날이나 화장 막 한 날은 얼굴이 정말 엉망진창이거든요. 왜냐면 제가 눈 위아래로도 굉장히 살이 많은 편이기도 하고 코도 동글동글하고 볼륨감 있는 편이고 그리고 얼굴 살도 굉장히 많아요. 제가 막 피부과 같은 데 가면은 이렇게 해보시면 얼굴뼈가 되게 작으신데 얼굴 살이 좀 많은 편이라고 항상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랑 이런 비슷한 고민을 가지신 분들을 위해서 저만의 노하우, 꿀팁, 꿀템들을 정말 탈탈 털으려고 오늘 굉장히 알차게 준비를 해왔거든요. 정말로 이런 포인트들이 딱 완성도로 봤을 때 굉장히 크게 달라질 수 있어서 오늘 영상 보고 따라하신다면 아주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러면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파운데이션 저는 샤넬 제품 사용해 줄 건데 저희 같은 얼굴 상은 좀 부어 보이는 얼굴의 광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너무 매트한 파운데이션을 사용해버리면 특히 저 같은 건성분들은 쉽게 얼굴이 정말 텁텁해 보이고 두꺼워 보이고 그러면 얼굴이 더 부어 보이면서 더 못생겨 보이기 쉽거든요. 진짜 다들 공감하실 거예요. 그쵸? 이 파운데이션이 굉장히 좀 자연스럽고 얇게 발리는 파운데이션이라서 이런 파운데이션 위주로 저는 선택을 해서 발라줍니다. 일단 처음에는 가장 촉촉하고 얇고 피부 표현이 예쁜 그런 제품을 먼저 사용해주신 다음에 얼굴 광은 나중에 파우더로 잡아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지금은 뭔가 아직 커버할 것도 많은 것 같고 피부가 막 그닥 매끈하지 않은 것 같고 그럴 수 있는데 또 메이크업 다 해놓고 나면은 별로 안 보이거든요. 그런 게 별로 티가 안 나요. 그래가지고 피부를 일단 최대한 얇고 자연스럽게 예쁘게 깔아줍니다. 그리고 루나 컨실 팟 바닐라 컬러로 제가 원래 트러블이 요즘 잘 안 났었거든요. 잘 안 나가지고 사용하던 기초 제품들을 좀 싹 바꿨어요. 원래는 좀 트러블, 시카 이런 제품 위주로 정말 몇 년 동안 항상 사용을 하다가 이제 잘 안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잘 안 나네? 해서 좀 영양 위주의 제품들로 바꿨는데 이렇게 피부가 뒤집어진 적이 없을 정도로 뭔가 피부가 다시 뒤집어지는 거예요. 엄청 막 좁쌀도 아니고 염증성 그런 트러블들이 올라와가지고 컨실러로 가려줍니다. 다시 제품들을 좀 트러블성 제품들로 바꿔야겠어요. 이런 염증성 트러블들은 일반 리퀴드 컨실러로는 잘 안 가려지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런 팟 타입의 컨실러로 이렇게 톡톡톡톡 가려주시면 훨씬 지속력도 길고 잘 커버돼요. 진짜 막 엄청 왕녀드름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되게 잘 커버돼요. 그리고 파우더는 로라메르시에 파우더 사용할 건데 제가 로라메르시에 파우더는 워낙 좋아해가지고 두 가지 제품을 사용을 해봤거든요. 이거는 진짜 거의 다 써서 나오지도 않는 피니쉬 미네랄 제품이고 이거는 조금 더 투명하게 발린다고 하는 트랜스루센트 제품인데 제가 두 개를 비교해서 사용해보니까 이 피니쉬 미네랄 이게 훨씬 좋더라고요. 왜냐면 저는 항상 이렇게 파우더를 뚜껑에 덜어가지고 브러쉬에 이렇게 묻혀서 사용을 하는 편인데 이 파우더를 뚜껑에 덜을 때 가루가 떨어지는 느낌부터가 달라요. 이게 훨씬 더 곱고 그냥 사르르 휘날릴 정도로 엄청 고와요. 이것도 가볍게 터치를 해줘가지고 너무 두껍고 매트해 보이지 않게끔 눈이랑 콧볼, 이마 이런 부분 전체적으로 다 잡아줍니다. 저희 같은 뿡빵이 상을 가지신 분들은 잘 다 느끼실 텐데 파우더를 하는 순간 갑자기 얼굴이 좀 굉장히 예뻐 보이고 훨씬 나아 보이는 그런 걸 느끼실 거예요. 저는 그 퍼스널 컬러상 좀 광을 안 잡는 게 좋다고 하거든요. 그런데도 얼굴 살이 좀 많다 보니까 광을 안 잡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눈썹은 저의 항상 애착 브로우인 롬앤 한올 브로우 펜슬 사용해줄 건데 이 눈썹을 그릴 때 절대 막 경계지게 이렇게 좀 또렷하게 이렇게 그리시면 안 돼요. 그렇게 눈썹을 그리면 좀 요즘 유행하는 힙한 느낌도 낼 수 있고 좀 세 보이는 미국 언니 같은 그런 멋진 여성의 느낌을 낼 수 있지만 그거는 뿡빵이 상이 아니신 분들이나 할 수 있는 사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눈썹을 너무 경계를 지게 그려버리면 그 사람의 시선을 되게 이 이목구비 안으로 가두게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얼굴 윤곽은 그 울퉁불퉁한 그대로 강조가 되고 또 이목구비는 이목구비대로 몰려 보이고 그럴 수가 있어서 눈썹은 최대한 경계 없이 자연스럽게 풀어진 듯한 그런 눈썹 형태를 그려주시면 됩니다. 제가 정말 이 브로우를 몇 번째 찬양하는지 모르겠는데 자연스럽게 이렇게. 눈썹 형태는 제가 좀 눈이 위아래로 크기도 하고 좀 전체적으로 동글동글한 상이 싫어가지고 너무 아치형으로는 그리지 않아요. 약간 둥근 일자 눈썹? 그런 느낌으로 그립니다. 이렇게. 그리고 섀도우는 이 데이지크 섀도우 팔레트 7호 밀크라떼 제품 사용해줄 건데 이게 진짜 우리 같은 토마스 상, 뿡빵이 상들을 위한 진짜 최적의 팔레트인 것 같아요. 왜냐면 색조 제품을 고를 때 저희는 절대 채도가 과한 제품을 사용하면 안 되거든요. 특히나 그런 제품들은 시간이 갈수록 그 채도가 더 붉게 아니면 약간 오렌지빛으로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그렇게 더 올라오는 경우가 많아서 더 채도 있는 제품을 사용해주면 안 되는데 컬러들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약간 흰기가 섞인 듯한 굉장히 뮤트하고 매트한 그런 컬러감들이에요. 요즘은 또 눈두덩이에 색조를 덜어내는 게 트렌드이기 때문에 이 두 컬러 믹스해가지고 진짜 가볍게만 정말 가벼운 음영만 줄 거예요. 여러분들이 항상 저의 영상을 보시면 제가 항상 매트한 섀도우들만 사용하는 모습을 많이 보셨을 텐데 저는 쉬머한 펄감이 있는 제품들은 정말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절대 사용을 하지 않아요. 쉬머한 제품이 그냥 보기에는 뭔가 촤르르하고 예쁘긴 한데 저희 같은 사람이 쓰면 눈이 굉장히 텁텁하고 더 글램해 보이면서 더 부어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쉬머한 펄감이 있는 제품은 최대한 사용하지 않고 이런 매트한 섀도우로 표현을 해줍니다. 음영을 많이 쌓더라도 이런 매트한 섀도우로 사용을 해줍니다. 이렇게 눈두덩이 전체에 가볍게만 깔아준 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언더 음영을 만들어줄 건데 요즘은 눈두덩이보다 언더 쪽에 더 색조를 많이 올리는 그런 언더 음영 메이크업이 유행을 하고 있잖아요. 저는 이 두 컬러 믹스해볼게요. 이런 언더 음영이 어떤 경우에 좋고 어떤 경우에 잘 어울리냐면 일단 첫 번째로 눈동자가 작을 때 눈동자가 작으면 이 하얀 도화지 위에 그 검은 부위가 조금 상대적으로 작아 보이면서 되게 답답해 보일 수가 있어요, 인상이. 그럴 때 이렇게 언더 쪽에 음영 섀도우를 깔아줌으로써 눈을 좀 더 확장시켜줄 수도 있고 중안부가 길어 보이는 분들도 이 눈의 영역을 조금 밑으로 내려주면서 중안부가 짧아 보이는 효과를 줄 수도 있고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좀 애교살이 많은 편이라서 애교살이 이렇게 좀 차올라 보이면서 눈매가 답답해 보이는 그런 눈 형태를 가졌거든요. 애교살도 많고 눈두덩이도 살이 많고 쌍꺼풀도 두껍고 그래가지고 전체적으로 답답하고 좀 눌려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애교살을 밝혀버리면 굉장히 눈이 답답하고 중안부도 길어 보여요. 그래가지고 항상 메이크업 할 때 이렇게 음영감을 꼭 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메이크업을 하면 좀 더 그윽하고 분위기 있는 그런 느낌도 낼 수 있고 어떤 색조를 쓰느냐에 따라서 좀 퇴폐적인 그런 느낌도 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언더 음영이 안 어울리고 좀 하얗게 애교살을 채우는 게 어울리는 유형은 어떤 게 있냐? 영하고 귀여운 이미지를 선호하시는 분들이나 그런 이미지만 어울리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오히려 이렇게 하면 좀 노숙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생길 수가 있어서 이런 언더 섀도우는 피해주시는 게 좋아요. 아이라인은 평소 그리는 대로 그려줄 건데 웨이크메이크 다크 애쉬 브라운 컬러입니다.
아이라인 역시 좀 경계지지 않게 표현하는 게 중요해서 저는 이렇게 좀 부드럽게 발색이 되는 펜슬 타입 아니면 젤 아이라이너로 먼저 아이라인을 그려놓고 그다음에 붓펜 라이너로 또렷함을 잡아줘요. 이 붓펜 라이너 제가 요즘 진짜 엄청 잘 쓰고 있는 건데 메이벨린 하이퍼 샤프고 되게 그 반딱반딱한 필름처럼 굳는 그런 느낌 없고 되게 얇고 선명하게 잘 그려지고 수정할 때 이렇게 면봉으로 지울 때 있잖아요. 그럴 때도 막 가루 떨어져 나가듯이 안 되고 엄청 좋아요. 이렇게 한 번 더 선명하게 이렇게 잡아주고 저희 같은 사람들은 정말 중요한 게 뭔가가 눈에 이렇게 툭 튀면 안 돼요. 뭔가 다 수채화처럼 경계 안 지고 부드럽게 표현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제품 슈레피 아이 팔레트로 삼각존이랑 아이라인 블렌딩을 해줄 거예요. 이 두 컬러 믹스하면 삼각존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잘 채워지더라고요. 파우더하면서 컨실러가 조금 닦여 나간 것 같아가지고 살짝 다시 한번 수정을 해주고 그리고 사람이 메이크업을 할 때 항상 비슷한 컬러, 항상 좀 뮤트한 컬러만 하고 다닐 순 없잖아요. 그럴 때 막 이런저런 색깔을 시도해보고 쓰다 보면 얼굴이 뭔가 눈이 점점 부어 보이고 못생겨 보이고 뭔가 눈이 좀 이상해지는 것 같다. 뭔가 눈에 채도를 좀 덜어내고 싶다. 눈이 너무 갑자기 부어 보인다.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제가 진짜 엄청난 꿀팁이 있는데 이런 컬러, 이렇게 굉장히 흰기가 도는 라이트한 컬러 그리고 이런 컬러 아니면 내가 좀 붉은기 메이크업을 많이 했다 싶으면 이렇게 흰기 섞인 밝은 핑크 컬러 이런 걸로 이렇게 마지막에 한번 베이스 바르는 발색 연하게 되는 이런 통통한 브러쉬 사용해가지고 이렇게 마무리할 때 위에 한번 얹어주면 갑자기 이 부어 보이는 느낌과 채도가 싹 잡히면서 훨씬 좀 더 깔끔하고 메이크업이 자연스러워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하다가 좀 오늘 섀도우 망했는데 오늘 좀 섀도우가 너무 올라왔는데 싶을 때는 이런 흰기 섞인 컬러들로 마지막에 싹싹 덮어버립니다. 막 휴지로 닦아내고 그런 것보다 이렇게 한번 덮어주는 게 훨씬 좋아요. 그리고 뷰러 빠르게 해주고 보통 우리 같은 좀 뽕빵이상 분들이 눈매가 진한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럴 때는 무조건 블랙 컬러의 아이라이너를 사용해주는 것보다 이런 짙은 브라운 컬러의 마스카라를 사용해주면 훨씬 더 눈을 부드럽게 보이면서 확장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브라운 컬러도 굉장히 잘 골라야 되는데 좀 붉은 브라운이나 노란 브라운은 오히려 이게 자연스럽지가 않고 눈에서 좀 동동 떠보일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롬앤의 롱헤이즐 이 컬러는 굉장히 좀 자연스러운 브라운 컬러라서 전혀 이질적이지 않으면서 또 부드럽게 이렇게 연출해주더라고요. 저는 윗속눈썹 마스카라는 안 하고 나갈 때가 있는데 아래는 웬만하면 좀 해주려고 하거든요, 요즘. 이렇게 아이 메이크업은 마무리를 해봤고 이제 블러셔 할 건데 블러셔가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일단 우리 같은 사람들은 팝한 컬러, 채도 강한 컬러 이런 거 절대 사용하면 안 되고 그냥 보기에는 괜찮아 보여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굉장히 붉은기가 올라오는 그런 제품들이 엄청 많아요. 그런 것도 절대 사용을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너무 인기 도는 컬러도 얼굴이 하얀 사람 빼고는 얼굴에서 좀 동동 떠보일 수 있어서 안 되고요. 그래서 제가 가장 추천하는 컬러는 이런 살짝 따뜻한 핑크톤의 딸기우유 컬러. 이런 컬러가 제일 좋아요. 그리고 또 막 뭐 누디, 너티 이런 이름을 가진 블러셔들 있잖아요. 그런 것도 엄청 좋아요. 물론 이런 컬러처럼 혈색을 확 올려주면서 예뻐 보이게 만들어주는 그런 느낌은 좀 덜하지만 얼굴이 굉장히 작아 보이고 엄청 덜 부어 보일 수 있는 그런 컬러들이에요. 그리고 블러셔를 바르는 영역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블러셔를 바르는 영역이 다양하잖아요. 본인의 뭐 장점, 단점, 중안부의 길이, 광대 이런 것에 따라서 굉장히 좀 다양하기 때문에 제가 무조건 이게 정답이다, 이게 원칙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의 뿡빠이 같은 얼굴을 보완하기 위해서 가장 좀 기본적으로 바르기 좋은 블러셔 영역은 이렇게 눈동자를 기준으로 좀 바깥쪽으로, 너무 이 안쪽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발라주는 거예요. 그리고 옆광대까지 살짝 넓게 발라가지고 나중에 쉐딩이랑 연결을 시켜줘야 됩니다. 이 영역을 안쪽으로 들어오게 바르면, 이런 식으로 바르면 좀 중안부가 짧아 보이는 그런 효과는 낼 수 있지만 저는 내 이목구비 이 안에 얼굴이 집중되지 않았으면 좋겠단 말이에요. 내 볼륨감 있고 이런 동그란 코, 눈 이런 쪽에 시선이 몰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눈동자 바깥쪽으로 발라주는 게 가장 좋아요. 좀 안쪽으로 많이 들어왔다 싶으면 이렇게 쿠션으로 수정을 해줍니다. 쉐딩은 블러셔랑 이렇게 연결하면서 발라주고, 코 쉐딩도 저는 절대 빼먹지 않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 중 하나인데, 일단 제가 콧망울이 좀 동글동글한 편이라서 이렇게 V자로 콧망울 모양을 잡아주면서 깎아줍니다. 특히 이 V자, 여기에는 좀 더 어두운 쉐딩 컬러를 사용해서 나중에 한 번 더 잡아줄 거예요. 그다음에 콧망울을 마른 목걸로 이렇게 만들면서 콧망울을 작고 높고 오똑해 보이게 그렇게 모양을 잡아주고, 콧대는 가볍게 한번 쓸어주는, 그리고 저는 중안부가 길어 보이는 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콧대도 쉐딩을 해서 좀 낮춰줍니다. 웨이크메이크 소프트 쿨 컬러의 쉐딩, 이 가장 어두운 부분을 다시 한번 이렇게 묻혀가지고 한 번 더 잡아줘요. 모양이랑 콧망울 모양을 좀 예뻐 보이게 하기 위해서 코 쉐딩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써요, 저는. 이렇게 코가 되게 작고 예뻐졌죠? 그리고 립 제품은 본인이 어울리는 컬러 아니면 뭐 취향, 매트, 촉촉립 이런 거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하겠지만 역시 립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제가 아까 말했던 경계. 경계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경계를 블러리하게 풀어주고 또 입술만 동동 떠보이지 않는 그런 컬러를 사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립 바른 컬러가 마음에 안 들어서 다시 좀 지웠어요. 핫킷 레트로 플럼 여기가 사용해가지고 이렇게 톡톡톡톡 찍으면서, 이게 또 너무 강하게 발색을 해버리면 좀 튀는 컬러라서 이렇게 톡톡톡톡 찍어서 자연스럽게 발라주고, 뮤드 글라스 립 틴트 모브 모어 이런 촉촉 립을 올려서 마무리를 해줍니다. 뭔가 채도가 조금 너무 강한 것 같아서 제가 이럴 때 항상 바르는 이 헤라 센슈얼 누드 글로스 립 스피치리스 이 컬러로 한 번 더 이렇게 덮어줄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얼굴 광을 잘 잡아야 한다고 했잖아요. 여전히 좀 불필요한 광이 많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마무리 단계에서 파우더로 완전히 눌러서 정리를 해줍니다. 콧대 빼고는 저는 광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싹 다 눌러버려요. 이렇게 머리 정리도 하고 옷도 입고 왔는데요. 어때요, 여러분? 정말 다르죠? 좀 괜찮지 않나요? 저도 뭔가 뷰티 유튜버다 보니까 되게 여러 가지 제품을 써보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항상 딱 이런 컬러, 이런 포인트들 이런 걸 살려서 메이크업을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딱 이렇게 메이크업을 하고 나면 사진에도 훨씬 잘 나오고 영상에도 훨씬 예쁘게 나오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 많이 참고를 해서 메이크업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고 오늘 영상도 이렇게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그러면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